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확 뜯어 고친다라는 기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네, 지금 원래 최저임금을 결정했었던 방식과는 상당히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일 텐데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기존 결정 방식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 성장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등을 주요 지표로 설정을 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런 지표뿐만이 아니라 구제 보겠습니다. 여기 중소기업, 자영업자한테 미치는 경제적 영향까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겠다. 최저임금이 일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착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이 경제 지표가 아니라 이 미치는 영향, 여파까지도 수치화해서 꼼꼼하게 따져서 최저임금을 좀 정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같은 일 하면 같은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 얘기죠. 윤의 소신, 윤 대통령의 소신 법제화 나섰다. 누가 나섰느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서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차별 금지 기준에 고용 형태도 추가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법제화에 나섰다라는 건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갈등 그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정규직 반발이 우려가 된다. 일단 경영계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논의가 좀 커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윤 퇴진 강의가 민족영웅 발굴? 이런 보조금 비리 314억입니다. 네, 정부가 지금 민간 시민단체들 관련해서 그동안 썼던 보조금을 다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 퇴진을 강의하는 이런 강의에도 나라 돈 보조금이 쓰였다. 이런 보조금 비리가 314억이더라라는 얘기던데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얘기로 좀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한일 초계기 갈등 4년여 만에 봉합이 됐다. 재발 방지 협의를 했다라는 건데요. 어제 양국 국방장관이 3년 7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초계기 문제, 원인 규명을 접고 일단 북한 미사일 억제 등 안보 협력을 증진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계기 갈등이 뭐야? 사실 4년 반 만에 이 갈등이 봉합된 거기 때문에 가물가물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여기 나와 있죠. 2018년 12월 독도 동북방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대잠 초계기가 우리나라 해군 광개토 대왕함을 향해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네, 위협 비행을 한 이후 우리나라 함정이 광개토 대왕함이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조준을 했다. 위협적으로 광개토 대왕함이 해서 그래서 일본도 지금 저공 비행을 했다라고 해서 양국 갈등이 있었죠. 그랬는데 일단 봉합을 하자. 재발 방지하는데 향후 이 미래에 좀 더 방점을 찍고 합의를 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면 저희가 오늘부터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네, 코로나 3년 운동 멀리 비만 인구 3.3%포인트가 증가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거 내 얘긴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지금 팬데믹은 끝났다, 엔데믹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운동을 좀 멀리 하다 보니까 비만 인구가 상당히 좀 늘어났다. 볼까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비만 인구의 비율이 37.1%,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33.8%보다 3.3%포인트나 증가했다. 네, 때문에 동아일보 움직입시다라고 오늘 좀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오늘 사진 기사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웅변을 하는 걸까요? 노래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모습이냐? 바리톤 샛별이라고 지금 부르는 김태한 씨. 네. 김태한 씨가 퀸 엘리자베스 콩쿨에서 수상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죠. 네. 퀸 엘리자베스 콩쿨이 세계 3대의 콩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시아 남성이 우승을 한 거, 수상을 한 거는 처음이다라는 건데 이 상이 만들어진 게 1988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아시아 남성 우승은 처음이다. 특히나 이 부분 좀 같이 볼까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 네. 이 머리 노란색 이분. 조수미 씨입니다. 심사위원이 또 조수미 씨였다는 거. 네. 자랑스러운 우리 조수미 씨. 조수미 씨가 심사하고 우리 바리톤 샛별 김태한 씨가 수상을 하고 K-팝뿐만이 아니라 K-클래식도 지금 세계를 향해 쭉쭉 뻗어가고 있다라는 자랑스러운 기사입니다.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TV를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말씀을 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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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키워드 나랏돈입니다. 나랏돈. 민간단체들 눈먼 보조금 1,865건 314억 부정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얘기 아까 일면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지금 이 비영리 민간단체, 민간 시민단체들에게 주는 이 보조금이 지금 눈먼 보조금이 됐다. 지난 3년만 딱 잘라서 기준으로 봤을 때 1,865건 314억이 부정 사용됐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 직접 목소리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는 금년 4월까지 12,000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 8천억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12,000곳에 달하는 민간 시민업체, 시민단체 지금 직접 조사를 해봤더니 314억의 이 잘못된 사용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잘못 썼느냐, 어떻게 썼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나랏돈 받아 술, 유흥업소에 일자리 중복 지원도 펑펑입니다. 네, 조사를 해봤더니 이 돈으로 술도 먹고요, 유흥업소에도 갔고요.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세히 나온 이 부분을 좀 같이 볼까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주요 부정, 비리 사례가 별도로 여기 지금 좀 나와 있습니다. 보면 보조금을 횡령, 사적으로 사용한 이런 경우 뭐 한국 땡땡땡땡 이 협회 연맹인 것 같아요. 출장비를 1,300여만 원을 받아서 본인 개인의 해외여행을 갔고요. 한 건은 허위 출장을 신청해서 또 1,000여만 원을 또 받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령. 네, 개발비로 5,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5,300만 원 줬습니다. 주고 다시 3,300만 원은 되돌려받았다라는 거. 뿐만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일자리 사업 보조금 3천여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고, 여기 볼까요? 네. 일단 묻혀진 영웅들, 뭐 히어로를 찾아라 등등의 사업비로 받고 윤석열 정권 퇴진 강의에 사용을 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데에 지금 나랏돈,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함부로 잘못 썼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인 건데, 네.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글쎄요, 홍석준 의원님. 네. 국고 보조금의 횡령, 뭐 불법 사용 양태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근데 뭐 나쁜 짓이야 저지르는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감시가 잘 안 된 게 문제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 행정기관이 이제 예산을 집행할 때와는 달리 민간 소위 말해서 경상보자라고 하는데 보조금을 줄 때는
그 행정기관에서 이제 심사만 일정적으로 하고 나중에 사후 이제 정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활용 폭이 넓은데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그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 5조 7천억 정도 되는데 한 2조 가까이가 30% 이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관리상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액수도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소위 말하는 좌파 시민단체에 좀 의도적으로 자기 진영이기 때문에 좀 뭐 무작정이 준 그런 어떤 사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은 이제 부정 사용 액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네. 목적의 사용, 즉 애초에 승인된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까지 포함하면은 그 액수는 굉장히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정부를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너무 보조금을 뭐 소위 제대로 된 감시 없이 남발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1조 1,000억이죠. 규모 사업을 검사를 해서 봤더니 네. 315억 원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평균 한 3.4% 정도가 누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만약 이걸 6조 8천억을 다 대상으로 하면 약 2,1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숫자가 크다 작다는 걸 떠나서 내용은 보고가 되고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 자체가 어느 정부가 아니고 어떤 기관이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내부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지 이게 좌파다 아니다 시민단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정도인 거지 이게 특별히 큰 누수는 아니다라는 지금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회사에서 한다고 회사의 경우에도 저런 경우는 발견되고 네. 그걸 감시 감독한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걸 감시 감독한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네. 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문제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윤 대통령 조금 전에 한 10여 분 전일까요? 윤 대통령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금 비리, 지금 보조금 비리를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비리를 좀 단죄해라.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해라. 라고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일찍 8시도 되기 전에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이 발표를 뭐 노동부가 한 것도 아니고요. 뭐 다른 데서 한 것도 아니고 총리실이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직접 발표를 했거든요. 윤 대통령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또 이렇게 입장을 내놓기도 하고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정말 어떤 실체의 진실과 관련해서 네. 이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 국가보조금을 정말 뭐 유흥업소에 술 먹는 데 쓰고 리베이트를 사용하고 내부자 거래하고 이런 게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걸 이제 바로 잡겠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이제 경고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도 보고요. 두 번째 이제 야당이 지적하는 측면인데 네. 이건 정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야당 물론 공개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시민단체들이 뭐 그러지 않는 시민단체도 있지만 상당한 시민단체는 이제 정치의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보증을 받은 단체 중에서 뭐 민족의 영웅을 찾으라, 뭐 히어로를 찾으라 네.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뭐 퇴진에 대한 강의 뭐 이런 걸 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 근데 시민단체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냐? 그러면 보조금을 받았으면 이제 보조금 목적에 맞는 걸 써야 하는 거고. 이제 법이 있어요. 국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정치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랄지 아니면 사적 이용 당연히 못 오게 돼 있고 하게 되면 이제 처벌받게 돼 있죠. 그래서 물론 저는 정치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이제 정치의 의도도 이제 좋은 의도와 나쁜 의도가 있는데 아까 홍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서 문재인 정부 동안에 2조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조에서 5조 이상이 늘은 걸 보면 왜 그렇게 많이 2조나 늘 정도 이유가 있었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2조까지 늘렸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투명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전제가 된 다음에 국민의 세금 2조를 투입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엄청난 국가보조금을 늘렸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부작용은 당연히 예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투명성을 위해서 전혀 시스템을 만든다랄지 여러 가지 이제 지출 증빙에 대한
투명화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용우 의원님. 예,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이 문제를 청와대에서 나섰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주목해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예, 예를 들면 제가 6조 8천을 계산을 해보면 2,100억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관석 수석이 내년에 5천억을 줄이겠다. 그러면 시민사회 활동 자체가 정부의 보조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는 게 민주주의 기초인데 그 이상의 금액을 줄이겠다. 타겟을 정해놓고 압박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이게 5천억을 줄인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에서 보조금 2조가 늘었다. 내년에 5천억 이상 감축 줄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지난 5년간 보조금 예산은 급등해온 반면 그 관리는 부실해서 부정과 비위를 막지 못했고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 예산에서 5천억 원 이상을 절감토록 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관섭 수석의 얘기를 직접 좀 들어보셨습니다. 여기 볼까요? 관리 능력 없이 전체 파이만 커졌다. 그러니까 2조가 늘었는데 이 전체 관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조가 늘었기 때문에 잘 봐서 내년에 5천억을 좀 감축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위탁단체도 지출 증빙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고 창구를 늘리고 포상금 한도도 상향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용우 의원님이랑 좀 비슷한 결의 또 기사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정부 보조금으로 시민단체 힘 빼기, 노조 압박 닮은 꼴이다라고 경향신문은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원규 위원님. 네. 일단 그 앞 기사에서 5천억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민간단체에서의 문제가 있고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을 발본색원하고 네.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네. 감시가 소홀하다라는 것을 보조금 삭감으로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민간단체의 순기능, 그러니까 네. 민관이 협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업적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정부의 치적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든지 양성평등 여러 가지 소외자들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는 민간단체가 훨씬 더 많이 냈었어요. 네. 그때는 정부에서도 오히려 민간단체를 통해서 협의하고 배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지금 이 대통령실 특히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저기 국정기획수석께서 이렇게 발표하실 정도의 위중함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지금 사법처리, 발본색원, 단죄 이런 용어들만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어떤 형태로 양질의 형태로 인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고 네. 일단 일벌백계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시민 포상금 제도를 하겠다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를 우려 집단,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예, 대통령실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보조금이 각 부처에 다 공통적으로 다 그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부처에서 이제 이걸 담당할 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나설 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이고, 그리고 네. 사실 이제 예산이라는 게 뭐 조금씩 늘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보조금처럼 그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2조 이상, 그래서 퍼센트를 따지면 거의 한 40% 가까이 늘었거든요. 네. 이렇게 급격하게 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좀 늘어난 것을밖에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보조금 관리의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 통해서 건전한 그리고 합리적인 시민단체의 어떤 정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겠지만 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또 이런 어떤 혈세를 이렇게 방만하게 사용 내지는 또 횡령까지 하는 이런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좀 단호한 입장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건전한 좀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저는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네, 일단 민간 시민단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뭔가 유용한 그런 부분들이 이
발견이 됐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투명성을 키우고 관리 능력을 확립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한 논의는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얘기도 저희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